시작했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상품 중에 동기부여 아니고 인지부여라고 하나가 팔렸죠.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로 다 만들어줬어요. 뭐가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놨고 많이 편해지셨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마음은 편해졌는데 이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전보다 더 지치고 감정적으로 마모되어서 담담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륜 스님도 증문즉서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뭔가 허무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한 게 인생에 사는 낚시 아니고 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어떤 지금 마음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좀 악하고 서로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를 이제 이용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감정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실수가 많이 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화를 내거나 이런 데서 서로 고통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긴장되는 거예요. 잔소리라는 게 엄청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을 주는 입장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잔소리 듣는 입장에서 노이로제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잔소리 듣는 거를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이 생겼어.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고 너무 서들고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하는 거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잘 되고자 하는 걸 멈추려고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결과가 좋게 도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기 때문에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회피하고 도전했다가 어려움에 직면한 첫 번째 허들에서 롤백하고 첫 번째 허들에서 롤백하고, 이게 반복되면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몸만 상하고 결국 노숙자가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 과정에 모든 사람과 화가 나고 인연을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멈추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냐면은 마음은 괜찮은데 불안한 거죠. 왜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을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된 게 없죠. 지금 막 열심히 하기 위해서 취업도 하고 뭐 허드렛 일도 하고 뭐 성장하기 위해서 개발도 하지만 개발 말고 다른 일에 훨씬 더 치우쳐 있고, 근데 이걸 인지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치는 있는 일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급한 마음은 좀 내려와서 마음은 괜찮은데 본질적으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개선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고 정확하게는 이제 방향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어떤 큰 사업을 할 거다라는 어떤 결심이, 사명이 생겨야 이 허접한 일들, 허드렛 일들이 나한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고,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막 업무 회의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 어려운 길을 갈 거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그 방향에 찾아가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릇이 작은데 온라인에 하는 얘기만 듣고 나아가서는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엘리트 스포츠랑 비슷해서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냥 가서 깔려 죽는 거예요. 깔개라고 부르죠. 근데 깔개가 느끼는 감정은 엄청나게 가슴 아프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세상이 너무 쉽다라면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뚫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허무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방향을 찾아야 돼요. 방향과 내 어떤 목표치,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가보면은 직접 리스크를 지지 않고서는 이 구조적으로 내가 이득을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를 잡으려면 자본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이 세상에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이겨나갈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도 안 갖추고 나는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그냥 방향만 전하면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방향을 찾을 때 내 그릇만큼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실수가 발생했어요, 누군가. 그럼 이때 화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위기 극복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어떤 상대의 미움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이 마음이 감내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보면 각자 다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모여가지고 서로 미움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왜?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특히 대표다. 대표님이 맨날 화를 낸다. 그러면 나는 직장생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배워가는 게 있고 저 모습도 왜 저렇게 되는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이 어려우니까 사업하고 싶다. 사업은 더 어려운데?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이중으로 몸을 베려요. 밤늦도록 뭘 하지도 못하고 찾아보기만 하고 시도하려고 마음만 먹고 뭘 계약만 해놓고 손해는 계속 보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웹사이트 도메인은 사놓고 거기 뭐 어디다 홍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이 10년, 20년이니까 그러지 말고 좀 한 걸음 뒤에서 강도 높은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나는 져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움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쨌든 상담을 받고 마음이 좋아진 거죠. 화가 나는 거를 이제 화가 나던 것들이 왜 화가 나는지 눈치를 챘으니까, 알아챘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데 내 꿈은 전혀, 내가 잘 되는 거는 전혀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 단계를 거쳐야 생각이란 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두르는 사람이 멈춰서서 이 세상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말고 내가 서두르다가 다쳐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엄청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의 습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멘토가 좀 필요한 거는 방향 잡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내 그릇이 작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작아요. 저도 작고 다 작은데 사명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병이에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두르면은 139로 가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이 안 되는데 어려운 걸 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천히 이걸 원리를 찾아봐서 1, 2, 3, 4, 5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멘토로서 상담도 하고 상품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 9월부터 이제 우리 병원에 팔아야 될 SNS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영상 그 쇼츠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의료법에 대해서, 의료법에서 그런 것도 만들었고, 지금도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으면서 또 특히 개발은 또 뭐 하고 있냐면 AI PDF 만들고 있는데 이게 편집 기능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어떤 데서 만들었던 이미지도 다양하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뭐 벡터 이미지로 만든 것도 있고, SVG로 조각 모양으로 만든 거 있고, 비트맵으로 만든 것도 있고, 거기에 레이어를 띄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PDF 구조를 기존에 만든 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메타데이터 분석하는 툴을 또 만들고 있어요. 본 개발 들어가기 전에 분석 툴을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스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거나 정말 몸으로 20년 이상 10년 이상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익힐 수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시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램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정확한 공법이나 방식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데센 기법이나 서둘지 말라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품 만들 때도 일주일 단위로 미션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걸 조합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마음이야 뭐 3개월 안에 제품 나와서 쓰고 이런 상상을 하겠지만 그런 단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거는 이 단계를 다 밟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자로서도 지금 익힌 게 많이 없고 사업적으로 익힌 게 많이 없고, 근데 잘 되고자 하면 저기 가 있고, 이걸 하나씩 익혀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좋은 멘토랑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죠. 근데 몸으로 때워가지고 답이 있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답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를 주거든요. 인계 좀 뚫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야. 준비된 사람은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냐? 10년 전부터 준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1년 전부터 준비된 사람이 100만 명이 있고 10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 1만 명이 있다면은 그 1만 명 중에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못 모르고 때려박았다? 아이고 너무 힘들죠. 내가 개발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크고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지금도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재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PPT도 만들어야 되고, 제안서도 써야 되고, 모든 것들이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협력하고 누군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리더십이 있어야 그 사람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1년, 10년 보내면은 마음에는 고통밖에 없고 사람에 대한 증오밖에 없고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이 세상은 뛰어난 사업가를 찾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게 딱 인계점 뚫은 사람에게 돈이 몰리는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어떻게 막 속도로 뭘 딱 했다고 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인계점을 뚫어야 돼.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조급한 것들을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하면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 말이 다 맞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이 다른 어떤 성공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죽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을 잘 선택하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거기는 빠른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방향 하나만 잘 잡으면 속도는 가속도가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리라는 거죠. 이 사회의 원리라는 거죠. 방향이 맞으면 신이 납니다. 성과를 어느 정도는 내기 때문에. 그래서 멈춰야 될 상황에 그래도 나아감을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방향이 맞지 않고서는 이걸 갈 수가 없다. 그럼 방향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신입인데 경력자만 왜 뽑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챈 것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스스로 죽음으로 나를 몰아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컨설팅 만든 이유도 뭐냐면은 이거 자살까지 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자살까지 가요. 오히려 그 욕심내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했던 게 더 독약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 괜찮은 사람, 담대한 사람은 해냈다고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실패도 양분이지 한 번 더, 실패도 양분이지 한 번 더. 이게 방향이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속도가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정확하게는 이분들은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과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감내해야 될 것들을 무리수를 써서라도 가는 것. 내 그릇만큼 감당할 수 있다.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조립하다가 말아먹으시고 외부의 악재로 인해서 울산 앞바다에 바닷물이 건너면서 돈 다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박정희가 이제 돈 끌고 와서 한 건데 진짜 싼 돈으로 뚫은 거죠. 근데 그때 터널 만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왜 진행했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로도 우리가 사람이 가는 길을 멈출 요소들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아가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아가냐. 이 세상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그래서 핵심은 내가 이런 것들을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릇이 되고 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걸 안 갖추고 전쟁터에 가는데 갑옷하고 총이 없이 가니까 잠깐 전쟁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고 어떤 무기를 갖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지금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전시켜야 될 때라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거나 인생이 허무함이 온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영하고 비슷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멈추면은 깔아앉아서 죽게 돼 있어요. 계속 수영을 하고 있으면서 방향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고 급여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대표가 해야 될 일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는 일이 진짜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부딪히니까. 무언가를 해낼 때는 잔소리도 있고 사고도 터지고 거기에서 막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매일 화를 내니까 그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는 살아가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지금 직장도 못 구했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마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실전에 나가야만 커지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렇게 커지고 있는 이 과정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걸 내가 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분간한 눈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말이고 어떤 게 틀린 말인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분간이 돼요. 그래서 맨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저는 별로 틀린 얘기라면 저러다가 죽겠는걸? 아니면 반대로 이건 진짜 원리에 도달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방법들이 지금 먹히지 않아요. 지금의 방식은 지금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AI가 등장했고 서로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됐고 게이트키퍼가 사라졌고 전 세계에서 세금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고 자 여기서 이 방법들이 있는 건데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올린 유튜브에 보면 청기누설이라는 그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고 직면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과 기분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면서 잘 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책에도 나오는데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받는 게 많이 없어지고 화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건강해졌다는 거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근데 방향을 못 찾으니까 불안하다. 세상은 막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추기고 있는 걸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보니까 저로서도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매일 해고를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동적으로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자본은 돈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 다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데 선한 길로 가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면 결국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그 JMS라는 나는 그 넷플릭스 요즘 시리즈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JMS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이단 종교에 대한 게 나왔는데 결국은 악하니까 그 악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롤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것저것 막 다 해놓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분명히 사기꾼이어야 되고 사기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강의파리도 하고 뭐도 하니까 사기꾼이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단서도 없고 뭐 확정적인 것도 없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덩어리 기법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디테일 묘사를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덩어리를 맞추면서 소비자 니즈를 찾아가면서 우리 제품이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고요. 사실 1년 더 걸릴 거예요. 우리 제품이 미국이나 출시돼서 유저가 생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 큰 덩어리를 더 맞추는 거예요. 세일즈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어설프지만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을 내가 기다리지 않고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면 속도가 빠르다고 할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부지런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우리 회사를 공개해도 이 사람이 사기를 친다라는 증거를 단서를 찾기가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왜냐면 나는 사기칠 마음이 없거든. 근데 이 세상은 처음에는 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뢰라는 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 한 명에 최선을 다하고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또 고객사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그 보고서를 써서 드리거든요. 어떤 작업을 했다, 뭐 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부분 어려움이 있다.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불신해서 우리를 안 쓰지만은 우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이 형태를 저는 확실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는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도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처음에는 저를 개저씨나 아저씨나 사기꾼으로 봤지만 1, 2년 지켜보니까 이상한 짓은 안 하고 자기가 힘든 일은 알아서 다 하고 막 나서고 그리고 본인들 힘든 건 다 컨설팅 해주고 다 붙잡아주고 삶이 뭔가 기쁨은 있어요. 뭔가 옛날에 봤던 고통은 없어요. 근데 각자 방향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랑 같이 일할 거냐면은 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량이 큰 사람이라고요. 근데 방향성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질량이 큰 사람한테 달라붙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왜 내가 방향을 못 갖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저도 방향성 있는 사람한테 달라붙고 싶어요. 너무 그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는 스스로는 지식의 양이나 그릇의 크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작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가 왜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리는 이 세상의 진리는 결국 하나이고 더 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알아채고 삶에 적용하는데 한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분들이 30대 초반 분들이 한 2년 동안 남들 밑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벌면서 내가 방향까지 찾아갈 수 있으면 이제 35세나 40대부터는 내 걸 할 수 있겠죠. 그것만 해도 상위 0.1%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지금은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도 그 스스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아웃풋이 안 나오면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예전에야 그냥 그 대기업 만들어 놓은 곳에 거기서 취업하기 위한 거지. 뭐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나 뭐
그 창업주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전쟁터에서 그냥 살아남아서 남들보다 치열하게 뼈 빠지게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학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창업주가 되기 위한 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실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튼 창업을 하거나 소상공인하거나 이런 마케팅을 못하고 세일즈를 못하면은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허드렛일을 하지 못하거나 부르지런하지 못한다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집인데 주인이 없는 중국집은 망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의 수준이 엄청 낮아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객을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 말까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있고 내 무엇이 있고, 이거는 세상에서 잘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이 소비자 피라미드예요. 나를 버리고 내가 남을 섬길 수 있을 때,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생산자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사업 성공하신 분들, 자수성가나 어쨌든 뭐 어떤 성공하신 분들 보면 어떤 대화를 해도 이분들은 유창하십니다. 말을 잘하세요.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근로자로 오래 사셨던 분은 이 세상의 불합리만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답이 아니라는 것만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과 생각이, 사고가 집중이 돼야 되고, 어려움을 많이 들고 있고, 그 어려움에서 진액이 쏟아져서 그 진액이 모여서 성공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 진액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뜨겁고 아프거든. 이 사람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내 기가 팔랑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글로벌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애국이기도 하고, 그게 자기가 잘 사는 길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직 초기 시장이라서 기회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넘치는 곳에서 방향도 못 찾고 내가 무언가를 인내하지도 못하면은 다 보고 다 놓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작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왜 20년 차에 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제가 그 PHP로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여성 그 친구랑 같이 있어요. 여성 그 작은 사이즈 여성 옷을 팔았어요. 그래서 막 새벽에 동대문에서 옷도 떼오기도 하고 개발도 하고 서버도 유지하고 막 비용도 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을 못하니까 막 이제 키워드 광고라든지 이거 네이버 링크 광고 이런 것도 막 몇십만 원 주고 해서 돈도 없는 상태도. 그때 어떤 느낌이, 와 여기 진짜 레드오션이다. 20년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초기 시장이었어.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저의 어리석음과 여러 가지 나아가지 못했던 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느끼는 게 과거에는 분명히 쉬웠을 텐데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분명히 어려웠어요. 근데 나는 그 태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내가 진짜 저렴할 때부터 들어갔는데 결국은 한번 큰 폭락이 있으니까 재산 다 털었고, 결혼도 2009년에 했는데 그때 그 부동산 그 폭락 지점이었어요. 2012년까지 쫙 내려가서 그 막 전국에 미달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미달도 많고. 근데 나는 그때도 막 뭐 1억이라는 돈이 엄청 컸기 때문에 막 아파트 막 6억씩 하는 것들, 그 진짜 서울 노른자 땅에서 막 부가연에 막 재개발했을 때 막 6억씩 막 이랬거든요. 메이커 아파트들. 그때만 해도 와, 이 진짜 세상은 나쁘다. 우리한테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진짜 살 곳이 없게끔 만들어. 20년 지나고 보니까 개꿀이었지. 지금 어떻게 돼? 이게 데자뷰가 반복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느낀다? 이건 남들도 어렵다. 모두가 어렵다. 그런데 정말 기회의 땅이라는 거야. 아직은 AI도 이제 등장했고, 근데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마음이 없고 이거를 모르면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신만 혼란해집니다. 왜냐면 돈은 벌고 싶은데 어렵지. 이게 좀 뚫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그리고 난 손실회피 편향도 해서 견디지도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릇을 키울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릇 수업과 방향찾기 수업도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로월드에서 제가 최대한 상품을 많이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필요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이걸 다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 그냥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체킹하듯이 그냥 뭐 도메인 구매하기, 뭐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 뭐 만들기, 그 다음에 한 명한테 뭐 내가 만들었다고 링크 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소분해가지고 한 1000단계 정도 나눠가지고 이 스타터를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 방향 찾기 위해서, 방향과 실행을 동시에 함으로 해서 그 불안을 재워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식이 많이 쌓이면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창발 능력이 생기면 미래 예측이 됩니다. 근데 그건 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게 돼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친구들하고 창업했을 때 에쿠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에 너무 좋은 걸 낸 거예요. 그 앱을 우리가 웹에서 링크 클릭하면 누구나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플랫폼을. 스마트폰이 엄청난 기회의 땅이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좀 잘 됐더니 어떻게 돼요? 동업자들끼리 욕심내서 이기적이니까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속내를 밝히지 않으니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돼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젊은 사람들끼리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망할 거고 안 돼도 망할 거야. 괴로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게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엄청나게 좋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딱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식당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이 장비들 정리하는 거, 장비들 구입하는 거,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거, 이 모든 게 깔려 있는 게 이 돈을 버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 정도 눈높이를 맞춰 놓지도 않고 너무 쉽게 뭐 본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 온라인에 어떤 거 현혹돼 가지고 내가 just do it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나를 멍청하게 본다든지 나약하게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딱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 바다를 뚫기 위해서, 파도를 뚫기 위해서 배를 만들 때 이 파도를 뚫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된다. 아니면 다 죽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뭐 책을 묶고 읽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이 방향과 지식이 쌓여야 된다. 근데 아무튼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도 이 얘기만으로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으니까 계속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했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너무 좋고 감사하긴 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우리 동료들끼리도 말을 안 하거든요. 정말 뼈아픈 얘기는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대충 힘든 얘기, 그냥 막연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비용을 받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월드 소프트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셨으니까 경쟁력은 갖췄다. 결국은 그게 5년이 지나다 10년이 지나면 그게 큰 액수가 될 수는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